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건을 적시던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욕조 안에 앉아 계신 박철수 어르신의 등줄기를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72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한 어깨였습니다. 정은 씨, 미안합니다. 이런 것까지 부탁드려서. 그분의 목소리가 욕실 타일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그분의 등에 가져다 댔습니다. 따뜻한 물기가 제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은 씨, 당신도 느끼고 계시죠? 욕실의 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72년을 살아온 남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젖은 몸이 제 옷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욕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 민호가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식 있어. 먼저 자. 딱 6 글자였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문자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향한 모든 것이 짧아졌습니다. 대화도, 눈빛도, 함께하는 시간도요. 47세가 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처진 턱선, 생기 없는 피부. 언제부턴가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그의 눈은 늘 스마트폰을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혈압약 처방받았는데 제가 말을 걸면 응, 그래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너머 이웃집을 보게 됐습니다. 102호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소엔 저녁마다 베란다에 마와 화분을 만지시던 분이셨는데 며칠째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편찮으신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없고 집은 너무 조용했고 저는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미역국을 챙겨 1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누워 계신 박철수 어르신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정은 씨. 그분은 신음하듯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황급히 다가가 어르신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이미 파스 붙이고 약 먹었어요. 그냥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어르신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럴 때 서러워요. 밥도 못 차려 먹고 화장실도 겨우 기어가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식사랑 집안일 정도는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박철수 어르신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며칠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저는 이웃 어르신의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배기 후 문을 두드렸습니다. 죽을 끓여가고 집안을 정리하고 어르신이 드실 약을 챙겼습니다. 어르신은 은퇴한 시인이셨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그분이 쓴 시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이름 있는 시인이었어요. 어르신이 소파에 누워 책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요. 저는 책장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황혼의 언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손때 묻은 페이지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시집이에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예요. 저도 비슷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혼자인 것 같아요. 어르신이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나 봅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제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의심되는 외도, 텅 빈 집에서의 고독. 어르신은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정은 씨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 남편분은 눈이 먼 것 같군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봐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호가 늦은 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요새 어디 다녀? 맨날 없더라. 102호 어르신 간병해드리고 있어. 허리 다치셔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72세 어르신이야. 걱정 마.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의 차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102호로 향했습니다. 간병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은 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은 씨 덕분에 살았어요. 어르신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정말 굶어 죽었을 겁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르신 덕분에 위로받고 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누군가 제 존재를 인정해줬습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저는 조금씩 그 따뜻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박철수 어르신의 허리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혼자 걷는 것도 가능했고 간단한 집안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102호를 찾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신데 제가 계속 와도 될까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은 씨가 오지 않으면 이 집은 너무 조용해요. 부탁입니다. 계속 와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우리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냉랭함보다 계기호 문을 열 때의 온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르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욕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허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혼자서는 씻기가 힘들어요. 벌써 일주일째 대충 닦기만 했는데 어르신이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72세 노인의 부탁이었습니다. 간병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욕실로 들어가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냥 간병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미 욕실에서 옷을 벗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돌린 채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욕조를 채워갔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건을 적셔 어르신의 등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어르신의 몸은 단단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같이 산책을 했어요.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수건이 어르신의 어깨를 지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정은 씨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나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결혼 초에는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땐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건을 헹구는 물소리만 욕실에 울렸습니다. 사람은 외롭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어르신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머리도 감겨드릴게요. 샴푸 거품을 내며 어르신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손가락이 두피를 마사지했습니다. 어르신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기분 좋네요. 어르신이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의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욕실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샴푸를 헹구기 위해 샤워기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르신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로, 등으로, 그리고 정은 씨,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샤워기를 멈췄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죠?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샤워기를 욕조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르신을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어르신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젖은 피부가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욕실의 김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정은 씨, 어르신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 아니지. 여기는 102호였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남편분은 정은 씨 집에 계시겠죠.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놀라서. 저는 수건을 집어 어르신께 건넸습니다. 몸 닦으세요.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던 걸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봤습니다. 아직도 어르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날 원하고 있어.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이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은 씨, 어르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부탁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은 씨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오히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은 씨. 하지만 혼자 씻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도와드릴게요. 허리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어르신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또 냉랭한 공기가 저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102호 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우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민호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밖에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욕실에서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의 눈빛, 젖은 피부의 감촉, 욕실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는 설렘.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보다 더 일찍 1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102호를 찾았고 박철수 어르신의 목욕을 도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도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제 손길이 등을 닦을 때마다, 머리를 감길 때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정은 씨는 정말 손길이 부드러워요. 어느 날 어르신이 욕조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샴푸 거품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라고 하셨죠? 네, 암이었어요. 1년간 투병하다가. 어르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외롭게 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어요. 어르신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2살 늙은이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멋있으세요. 어르신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은 씨,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이번에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르신의 눈빛, 목소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습. 저는 그게 좋아요. 욕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젖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은 씨도 외로우시죠?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해려. 어르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달라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필요하다고 말해주세요. 정은 씨, 어르신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어르신을 부축했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몸이 제 옷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욕조 밖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어르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 씨는 결혼한 여자고, 저도 알아요. 제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어르신의 손이 제 뺨을 감싸 올렸습니다. 물기가 묻어났지만 따뜻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손이었지만 떨림은 청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은 씨, 정말 괜찮습니까?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어르신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입술이 제 뺨으로, 그리고 천천히 제 입술로 향했습니다. 정은 씨, 어르신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원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선이 무너졌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타일은 차가웠지만 우리의 체온은 뜨거웠습니다. 어르신은 서툴렀습니다. 72세의 몸은 47세인 제 남편만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아파요? 어르신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욕실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까요? 빗소리가 우리의 신음을 가려주었습니다. 어르신의 손이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를 귀하게 대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정은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어르신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욕실 바닥에서 타일의 차가움도 잊은 채 서로를 안았습니다. 72세와 47세, 나이 차이 25년, 세상이 보기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냥 두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두 사람, 따뜻함이 필요한 두 사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르신이 먼저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르신이 수건으로 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다루듯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르신은요? 저도요. 어르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결혼 생활 속에서 죽어가던 제가 오늘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욕실을 나왔을 때 거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정은 씨, 어르신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찻잔을 손에 든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욕심쟁이가 됐어요. 어르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은 씨를 계속 보고 싶어요. 제 가슴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알아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미 72살이에요. 정은 씨와의 시간이 제 마지막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정은 씨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조심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또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회식 12시쯤 들어갈게. 저는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도 비밀이 있고 저도 비밀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72세 남자와의 관계. 세상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시 102호 문을 두드릴 내일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잘 자요. 정은 씨.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요. 내일 또 뵐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빨리 들통날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릴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 남편 앞에서는 화장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쓰러진 모양이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1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은 씨. 안녕하세요, 어르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의 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2호를 찾았고 박철수 어르신과의 시간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간병이라는 명목은 이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했고 서로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르신과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은 씨, 행복해 보여요.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은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102호요. 어르신 간병하고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이 혼자 계시잖아요. 식사도 챙겨드려야 하고. 식사 챙기는데 8시간이 걸려?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정은아, 나 바보로 보여?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다니더라.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나한테도 안 하던 것들을 왜 갑자기 해? 72살 노인 앞에서 그냥 몸단장 좀 하면 안 돼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신한테는 안 해도 되니까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은아,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노인네랑 뭐 하는 거야? 간병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의심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휴대폰에 잠금까지 걸어? 민호가 따졌습니다. 예전엔 그런 거 안 했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2주 전부터 저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주고받는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예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당신도 휴대폰 잠금 걸어놨잖아요. 나야.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당신은 왜 걸어놨는데요?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회식이라고 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당신 차에서 여자 향수 냄새 났던 거. 나 다 알아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할 말 없으면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선은 안 넘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로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내일 확인하러 갈 거야. 민호가 선언했습니다. 102호에 직접 가서 볼 거야.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가서 72살 어르신이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거 직접 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사과해요.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정말 102호에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박철수 어르신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내일 찾아갈 수도 있대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정은 씨, 내일은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걸까요?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찬 했어. 민호가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102호 가볼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전 11시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다녀올게. 그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왜? 당신이 어르신께 신뢰할까 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72살 어르신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민호는 뭔가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102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낡은 옷을 입으셨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 정은 씨. 어르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어르신,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저는 소개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박철수 어르신은 민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집 안은 평소보다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약병들이 널려 있었고 소파에는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네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정리가 잘 안 돼요. 민호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허리는 좀 어떠세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불편해요. 어르신이 소파에 힘들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은 씨 덕분에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민호가 욕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살폈습니다. 욕조, 세면대, 바닥까지 꼼꼼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나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장도 열어봤습니다. 어르신의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민호를 말렸습니다. 어르신 집을 왜 이렇게 뒤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말렸습니다. 남편분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이해합니다. 민호는 거실로 돌아와 어르신을 노려봤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민호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무슨 사이예요? 여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 사이입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정은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식사도 챙겨주시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고마운 분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민호가 따졌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어르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72살 늙은이한테 무슨 다른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민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남편분, 어르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늙은이를 돌봐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멋쩍은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02호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좀 심했나?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심 안 할게. 계속 어르신 도와드려. 그 말을 남기고 민호는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박철수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은 씨, 괜찮아요? 네, 어르신. 고마워요. 근데 집이 왜 그렇게 어질러져 있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뒀어요. 남편분이 오실 것 같아서요. 혼자 사는 늙은이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푹 쉬세요. 정은 씨, 내일 봬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2호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도 잠들지 못하신 걸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르신의 문자였습니다. 정은 씨, 잠 못 이루세요? 저도 그래요. 오늘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넘어갔어요. 고마워요. 내일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요. 네, 내일 뵐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파국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요. 위기를 넘긴 뒤로도 일주일간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매일 102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커튼을 쳤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어느 날 오후 박철수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은 씨를 숨어 다니게 만드는 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102호에서 어르신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은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책이라도 가고 싶은 날이에요. 그럼 나가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볼 테니까요. 여기가 좋아요. 정은 씨와 단둘이 있는 이 공간이.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정은아.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왜 여기에? 민호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봤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우리를요. 역시나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뒤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602호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내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봤죠? 김 여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일 여기 와서 수상한 짓을 한다고요.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 여사님이 오늘 오전에 전화하셨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여기 와서 몇 시간씩 있다고. 그것도 문 잠그고요. 간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변명했습니다. 간병?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간병하는데 왜 문을 잠가? 왜 커튼을 쳐?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 놓인 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립스틱이었습니다. 제 립스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간병하는데 왜 당신 립스틱이 여기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화내세요. 정은 씨는 잘못이 없어요. 닥치세요. 민호가 고함쳤습니다. 72살 먹은 노인네가 남의 부인한테 손을 댔어? 염치도 없이? 말 조심하세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은 씨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진심? 민호가 웃었습니다. 진심이면 다 돼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도 돼요? 당신이야말로. 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 했어요? 20년 동안 나를 뭘로 봤어요? 그게 이유가 돼? 민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못났으면 당신도 이러는 게 정당화돼? 김 여사가 옆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 이거 다 사진 찍어야겠어요. 증거로.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립스틱, 우리의 모습, 거실의 분위기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려. 제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부녀회 단톡방에도.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잠깐만요. 어르신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은 씨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손 떼. 민호가 어르신을 밀쳤습니다. 어르신이 비틀거렸습니다. 허리 때문에 중심을 못 잡으셨습니다. 소파에 쓰러지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르신은 소파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호는 저를 거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혼하자. 민호가 선언했습니다. 여보, 할 말 없어.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고, 집도 당신 못 가져가. 그게 중요해요? 저는 울었습니다. 20년 함께 산 게 당신한테는 그것밖에 안 돼요? 20년?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 20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 72살 노인네랑.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라는 말만 남기고요.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1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단톡방도 확인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백이후, 박씨랑 백사모, 정씨 부인이 불륜이래요. 충격이에요. 정씨 부인이 그럴 줄 몰랐어요. 나이 차이가 25살이나 된대요. 징그러워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요. 이사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께 피해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 보냈습니다. 서명하시고 보내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0년 결혼이 종이 몇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은 씨, 어르신도 울고 계셨습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여기를 떠나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저는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72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 왜요?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저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까지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72년을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정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어르신을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르신. 저는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다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정은 씨. 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어르신을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어르신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제발. 어르신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어르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이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이혼도 정리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떠났습니다. 새 집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에는 박철수 어르신의 문자가 매일 왔습니다.
정은 씨,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정은 씨, 저는 이사 갑니다. 다른 동네로요.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네요. 정은 씨가 보고 싶지만 이제 그만 찾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당신과의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은 씨,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명예도, 이웃도, 그리고 사랑도.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욕실에서의 순간, 따뜻했던 손길, 진심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랑받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혼자였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72세 남자와의 금단의 사랑. 세상은 손가락질했지만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봄이 오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